대체 오늘의 주인공은 어디 있는 것일까 하던 그때 나무 사이로 무언가 지나간다? 저기 사람 있는 것 같은데요? 급히 쫓아가보는 제작진. 하지만 아무도 없다. 아까 사람 지나간 것 같은데? 당황스러움에 주변을 둘러보는데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혹시 그 자연에서 건강 되찾으신 분 맞으세요? 네, 저 자연건강전도사 최정윤이가 접니다. 드디어 찾은 오늘의 주인공 67세 최정윤 씨. 아니 어머니 조금 전까지만 해도 이쪽에 계시지 않으셨어요? 여기 사는 내 안방 같은 곳이라 내가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그 눈 감고도 다 찾아다녀요. 그래서 나보고 그 봉화 춘향 날다람쥐라 그래요. 아 진짜요? 동해 번쩍 서해 번쩍 정말 날다람쥐처럼 잘도 다닌다. 틈만 나면 뒷산을 찾아 등산을 한다는 그녀의 자연건강법은 또 무엇이 있을까? 여기가 제 보금자리예요. 자연건강 전도사답게 숲 한가운데 자리한 그녀의 집. 그런데 집에 도착하자마자 바로 나오는 최정윤 씨. 아니 어머니 방금 산 타고 와셨는데 안 쉬고 어디 가시려고요? 아, 이게 해가 중천에 떴는데 시계를 뭘 쉬어요? 나 바빠요, 바빠. 아 진짜요? 응. 바구니까지 챙기고 텃밭에서 무언가를 캐기 시작하는데 과연 무엇일까? 돼지 감자. 아 돼지 감자. 네. 웬만한 식재료는 텃밭에서 얻으며 자연 속 건강한 삶을 살고 있다는 최정윤 씨. 아니 어머니 예. 뭐 벌써 다 캐신 거예요? 아, 이거요. 여기 다 돼지 감자인데 나는 이거 오늘 하루 먹을 거만 캐요. 뭐 돼지 감자가 도망가는 것도 아니고 내일 캐도 되고 모레 캐도 되고. 유유자적 이런 것이 자연의 삶에 주는 여유가 아닐까 싶은데 여기에 그녀의 벗이 되어주는 동물들까지 누구보다 자연의 삶을 만끽 중이다. 자연에 살면서 이렇게 자연에서 나는 거 먹고 지금은 이렇게 건강해 보이지만 옛날에는 신베타도 못 걸었어요. 과거엔 걷기조차 힘들었다는 그녀에게는 어떤 사연이 있었던 것일까? 제가 만성 폐쇄성 폐질환 진단을 받았어요. 저는 그때 그게 뭔 병인지도 몰랐어요. 선생님한테 물어봤더니 지금 내 폐는 42%밖에 일을 안 한대요. 그 염증이 생기고 막 그러면은 죽을 수도 있는 병이라고. 그래서 내가 암이 제일 무서운 줄 알았어요, 폐암이. 근데 이건 폐암보다 또 무서운 병이 있구나. 그때 처음 알았어요. 그녀에게 암보다 무섭게 다가왔다는 만성 폐쇄성 폐질환은 대체 어떤 병인 것일까? 만성 폐쇄성 폐질환은 노년층에서 많이 발견되는 질환으로 오랜 기간 기도에 염증이 지속돼 서서히 기도가 좁아지고 폐쇄되는 질환인데요. 폐에서 비정상적인 염증 반응이 나타나 숨을 쉴 때 폐에서 나오는 공기 속도가 감소해 점차 폐 기능이 떨어지게 되고 병이 진행될수록 호흡곤란이 심해지게 됩니다. 하지만 서서히 진행되기 때문에 폐 기능이 약 50%가량 손상되어도 알아차리기 쉽지 않아 노년층에 더욱 치명적인 질환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실제 만성 폐쇄성 폐질환은 65세 이상 노년 3명 중 1명이 앓고 있으며 2초에 1명씩 사망하고 있어 심혈관 질환, 뇌졸중과 함께 세계 3대 사망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만성 폐쇄성 폐질환 환자의 폐암 발병률은 일반인보다 4배 이상 높고 폐기능 손상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처럼 혈액을 통해 전신에 산소를 공급하며 우리 몸의 엔진 역할을 하는 폐가 망가지면 전신 건강에 위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발병한 이후 이곳 봉화로 내려와 자연과 함께 생활하며 건강관리에 힘쓴 결과 현재 이상 없이 행복한 일상을 보내고 있다고 한다. 내가 도시에 살 때는 가습기가 좀 오래돼서 그 가습기 살균제를 썼어요.
그래, 그런 게 저한테 좀 안 좋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집에 여기서는 그 가습기가 없어요. 다 없애버렸어요. 지금처럼 이렇게 건조한 겨울에는 어떻게 관리하시는 거예요? 아, 자연 속에 다 방법이 있어요. 과연 그 방법은 무엇일까? 궁금하던 그때 집안 곳곳 무언가를 놓기 시작하는데 아, 요거 아까 우리가 산에서 주운 솔방울이랑 요거는 참나무 숯이에요. 물에 담가 수분을 머금은 솔방울과 수초로 천연 가습기를 만들어 쓴다는 그녀. 정말 효과가 있는 것일까? 솔방울과 숯 모두 식물 조직의 일부로 구멍이 많은 다공성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수분을 잘 흡수하고 잘 배출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건조한 겨울철에 실내 습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녀의 자연 속 폐건강관리법은 여기서 끝이 아니라고 하는데 폐 건강에는 마시는 공기도 중요하지만 먹는 식단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제가 먹는 식단 보여드릴게요. 본격적으로 폐건강에 좋은 식단을 보여주려는가 싶더니 갑자기 온 집안의 창문을 열기 시작한다? 갑자기 왜 온 창문에 다 이렇게 여세요? 바람 들어서 추우실 것 같은데? 아, 익숙해서 괜찮아요. 저는 이렇게 안 하면 불안해서 요리를 못해요. 이렇게 창문 열지 않고 요리하면 담배 연기 마시는 거나 그 매운 마시는 거랑 똑같다고 그랬어요. 환기 없이 하는 요리가 폐건강을 망친다는데 과연 사실일까? 요리 시 환기는 아주 중요한데요. 요리를 할 때 고온에 튀기거나 굽는 과정에서 고농도의 미세먼지인 조리듐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국제암연구소에서는 담배 연기와 유사한 조리듐을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하기도 했는데요. 조리듐은 폐포 깊숙이 달라붙어서 폐에 손상을 일으키고 폐암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실제 요리를 자주 하는 여성이 그렇지 않은 여성에 비해 폐암 발생률이 3.4배에서 8배 높아지고 환풍장치 미사용 시 22.7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스레인지 사용 시 나오는 에어로졸은 실내 공기를 오염시켜 폐 건강에 심각한 악영향을 주기 때문에 실내 환기는 매우 중요하다고 한다. 자연에 들어오면서 요 환기와는 별개로 가스레인지부터 인덕션으로 바꿨어요. 그리고 식사를 준비할 때 굽거나 튀기는 조리법은 피하고 있어요. 그럼 오늘 뭐 만드시는 거예요? 제 폐 건강에 도움을 준 돼지 감자, 된장, 짜글이를 만들어 먹을 거예요. 그녀의 돼지 감자 된장 짜글이는 어떻게 만드는 것일까? 뚱딴지는 모양이 이렇게 울퉁불퉁해서 사이사이에 흙이 많이 껴 있어요. 그래서 물에 한 30분 정도 불리면 깨끗하게 이렇게 세척할 수 있어요. 불린 돼지 감자를 솔로 깨끗이 세척한 뒤 칼로 껍질을 긁어 벗겨준 다음 깍둑썰기로 썰어준다. 두부는 으깨고 채소들은 잘게 다져준 후 냄비에 넣고 된장과 함께 볶아주고 마지막으로 물을 넣고 한 소끔 끓여주면 돼지감자 된장 짜글이가 완성된다. 이게 맛도 좋지만 폐 건강에 엄청 좋아요. 과연 돼지감자 된장 짜글이는 정말 폐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일까? 이눌린 성분이 풍부한 돼지 감자는 천식을 억제하고 폐 속에 유해 물질을 배출하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폐 건강에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연에서 얻은 돼지 감자로 폐 건강에 도움을 받았다는 최정윤 씨. 식사를 마치고 정리하는가 싶더니 수상한 거품이 가득 차 있는 검은 물을 꺼내 마신다? 어머니, 지금 드신 게 뭐예요? 이게 바로 제가 자연에 살면서 폐 건강을 되찾고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준 볶음 냉문동 진액이에요.
폐 건강을 위해 볶음 맹문동 진액을 마신다? 만성 폐쇄성 폐질환을 진단받고 난 뒤에 폐에 좋다고 하는 거는 다 했거든요. 근데 한 번은 지인이 제 병을 듣더니 이 볶음 맹문동 진액을 챙겨주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한번 먹어봤는데 숨쉬기도 편해지는 것 같고 감기도 잘 안 걸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챙겨 먹고 있어요. 실제 그녀의 일상을 지켜본 결과 폐 건강을 위해 생활 틈틈이 볶음 맹문동 진액을 먹고 있었는데 최정윤 씨가 폐 건강을 위해 섭취하고 있는 맹문동. 동의보감에서 맹문동은 심장을 보호하고 폐를 맑게 해주며 호흡기에 특화된 약재로 달여서 오래 먹으면 좋다고 기록되어 있고 인체에 진액이 부족할 때 쓰였던 대표 약재로 전해져 내려왔다. 또한 맹문동은 추운 겨울 날씨에도 시들지 않는 강인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비누를 뜻하는 라틴어 사포에서 이름을 딴 성분인 사포닌이 인삼보다 더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하고 몸속 노폐물을 비누처럼 깨끗이 씻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맹문동 뿌리에는 인삼에는 없는 특별한 고분자 사포닌 성분인 스피카토사이드 A가 있는데 이는 폐를 촉촉하게 만들어주는 성분이라고 한다. 이처럼 폐 건강에 도움을 주는 맹문동은 조선시대 때부터 왕실의 건강특급 비책으로도 사용됐다고 하는데 조선시대 왕의 일거수일투족을 기록한 비밀문서인 승정원 일기에는 맹문동 관련 기록만 무려 1370회 언급돼 있었다. 특히 조선시대 최장수왕으로 잘 알려진 영조의 건강관리 비법이 바로 맹문동을 핵심 원료로 한 진액을 물 대신 즐겨 마셨던 것이라고 하는데요. 승정원 일기에 따르면 조선시대 왕들은 이 맹문동을 더 건강하게 먹기 위해서 영양소가 응축된 맹문동 뿌리를 불에 볶아서 진액으로 먹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최정윤 씨 또한 폐 건강을 위해 볶음 맹문동 진액을 먹고 있었다. 그렇다면 정말 생 맹문동과 볶음 맹문동은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일까? 맹문동을 볶게 되면 핵심 영양 성분인 사포닌, 칼슘, 마그네슘, 아연, 칼륨 등이 생 맹문동에 비해 모두 증가하는데요. 특히 생 맹문동을 볶았을 때 호흡기 점액 분비에 도움을 주는 고분자 사포닌 스피카토사이드 A 성분이 295% 높아져 면역력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외부 물질에 의해 생긴 염증을 배출해서 폐 질환 예방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실제 한 연구에 따르면 담배로 만성 폐쇄성 질환을 유발한 쥐에게 맹문동 진액을 투여한 결과 염증 수치가 감소하고 폐포와 기관지 손상이 개선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처럼 폐 건강에 도움이 되는 볶음 맹문동 진액은 과다 섭취 시 복통과 설사를 유발할 수 있어 하루 70ml 이내로 섭취하는 것을 권장한다.